지금 둘째 날 첫 번째 그 교육혁신 과제에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영진전문대학교 이광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부단장 이광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대구 인터블 호텔이 금호강하고 이만천동 언덕에 참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서는 제일 좋은 호텔입니다. 쌀쌀한 그 겨울 날씨가 아니면은 어제 저녁 동촌 유원지 걸으면서 뭐 대구 신미 같은 것도 맛보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제 저도 잠시 나가봤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그 대학 관계자분들하고 권역별 어떤 단장님들 모여서 삼삼오오로 막창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저녁에 좀 무리하셨는지 첫날보다는 조금 자리가 좀 비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YUDC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우선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과 신접 취업 관련 목표와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적, 그에 관련된 실적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 프로그램 YUDC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운영 실적하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취창업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요. 저희 대학은 글로벌 명품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는 인재상을 가지고 전략적 목표로는 명품 교육 체제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학생 지원 체제 강화, 융복합형 산학 협력 체제 구축, 경영 체제 혁신율의 5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취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보면은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 국제 주문식 교육 운영 강화, 그리고 오늘 발표할 맞춤형 취창업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맞춤형 주문식 교육은 저희들이 주문식 해박반을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제 주문식 교육 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GT 센터라든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해진, 그다음 개무 사업을 활용해서 아웃바운드, 즉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학교 재학생들이 외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취창업 지원 쪽 분야는 저희들 이 분야는 지금 YUDC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 취업 역량 강화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취업 지원 분야의 실적을 잠시 보면요. 핵심 지원 사업에서 세 개 영역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 영역, 산학 영역, 글로벌 영역 중에서 취업 관련돼서 저희들이 많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YUDC 시스템이 한 4,800명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이 과정을 이수를 했었고요. 뭐 자율 항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원격 강의, 이거는 취업 쪽은 아니지만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입니다. 산학 쪽 분야는 저희들이 뭐 현장 실습이라든지, 특이한 건 저희들이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취창업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민간 자격증이면 자격증을 한 56명 정도 이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글로벌 역량 강화 쪽에서는 저희들이 특히 개무부라든지 청해진 사업 등을 통해서 물론 전문대학 신지원 사업은 아니지만은 해외 취업 예정자가 한 100명, 올해 한 100명 정도 일본 쪽하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YUDC 시스템을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저희 대학은 1977년도에 개교를 하고 난 다음부터 크게 한 세 가지 교육 환경 변화가 변곡점이 한 세 개 정도 있었습니다. 1994년, 그리고 2017년 정도, 그다음에 2020년. 1994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맞춤형 주문식 교육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쭉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보면은 맞춤형 주문식 교육할 때는 저희들이 취업 약정형 주문식 교육반을 운영을 했는데 특히 대기업 협약반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금융반, SK하이닉스반, 그다음에 중소기업 폐업반들이 있었고 이때는 학생들이 어떠냐면은 기초 학습 능력이 우수했었습니다. 특히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온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4년제 대학교 특히 인문계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유턴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 지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이 되게 뚜렷했습니다. 특히 주무식 교육이다 보니 산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교육 과정을 바꾸고 그다음 산업체관들의 취업을 유도시키고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그 가이드를 제시해 주면은 학생들은 잘 따랐고 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습니다. 한 예시를 보면요, 이게 저희들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진행한 삼성전자 금융반이라는 주무식 해박반의 학생들을 지도를 한 어떤 그 로드맵입니다. 이건 삼성전자하고 이제 저희들 교수님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분야에서 삼성에서 인성하고 그다음 전공하고 의학을 좀 강조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많이 바꿨지만 인성 관련된 분야가 이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에티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공하고 다르게 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는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특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못하는 분야는 그쪽에서 와서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공 분야도 해결이 됐고, 어학 분야는 특히 전문대 학생들이 시작한 분야입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금방 해도 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가 한 1년 정도 단위 안에 토익을 550점 정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뭐냐면 저희들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주문식 교육이 활발하게 되고 학생들이 기초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에 가능했던 어떤 교육이라든지 취업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링크로 넘어갈 때는 뭐냐면 저희들이 링크가 저희들이 하고 있던 주문식 교육 협약반을 모든 전국인 전문 대학들이 진행을 하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제 모든 전문 대학들이 다 하니 대기업에서 주문식 협약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졌고 오히려 링크를 하면서 저희들은 물론 협약반별로 특성화되게 잘 운영을 했지만은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주문식 협약반을 많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링크할 때도 저희들이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켰을 때 교수님들이 특히 이제 저희들은 공학계를 중심이 많아서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협약반의 주문식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오면서 이제 모든 전문 대학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에 들어온 학생들은 앞에 들어온 학생들하고 달랐습니다. 저희들 명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CC 세대라고 했습니다. College Choice. 대학을 애들이 선택을 합니다. 왜? 다 정원 미달이에요. 우리 학교도 대부분 공학계열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공학계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처럼 공학계열 비중이 높은 이런 대학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 인원을 많이 감소시키고 서비스나 아니면 예체능 계열 학과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생각보다가 의지가 많이 없습니다. 의지가 실력은 기본 실력이 없더라도 의지만 좀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직업 선택이라는 게 전통적인 전문대학교의 어떤 직업 교육 같은 전문 직업인 양성하면서 그 전문 직업이라는 의미가 제조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 세대들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유튜버 해도 되고 네일 가게 차려도 되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어떤 그 학생들에 대한 그 다양성이 많이 강조가 됐고 또 우리가 그걸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때까지 했던 주문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다가는 이런 다양성이 존재하는 CC 세대에 맞게 취업 1:1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 개인별 재능하고 소질을 개발하는 지원을 해줘야겠다 해서 YUD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YUD 시스템은 대부분 대학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YUD 시스템을 보면은 첫 번째는 진로 설정, 그다음에 진로 확립, 그다음 취업 준비, 취업 성공이 단계로 이제 1:1 맞춤형
그게 좀 강조, 일주일 맞춤형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주무식 해학반 같으면 한 반에 30명 잡아놓고 동시에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무식 해학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많이 좀 학생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개인별 전공 취업 준비도 체크라든지 취업 정보 제공, 모의 면접 지원 등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개인별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수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 YJP 학생 경력 관리 시스템에 다 기록해서 지도 교수님하고 지도 교수님 바뀌어도 공유할 수 있게 전산화해서 기록화했습니다. YOT 시스템을 모듈별로 좀 보면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제 기준으로 봤을 때 경우에 1학년 1학기 때는 진로 설정 단계고요. 2학기 때는 진로 확립 단계,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취업 준비 단계고 2학년 2학기 때는 취업 성공 단계에서 각각의 어떤 세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상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진로 설정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딱딱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했습니다. 놀면 뭐하니, MBTI 해서 내가 어떤 성향이 가진지 어떤 그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해시태그로 나를 알아봄, 이렇게 일단 친근하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진로 확립 단계에서는 졸업생 초청 진로 특강이라든지 산업체 초청 진로 특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취업 준비 단계 여러 가지 어서와 취업 준비는 처음이지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고요. 취업 성공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을 할 때 밀착 컨설팅, 밀착해서 입사 지원서를 봐준다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했던 실적 내용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진로 설정 단계입니다. 주로 1학년 1학기 때 많이 하는데 진로 적성검사, 내가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일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왜 대학에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 가까워서 왔다는 그런 학생도 있고, 그런 학생 되게 우리가 2020년 이전에 학생들하고는 조금 다른 학생들이 한 10%에서 20, 30% 정도 있어서 이런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이런 진로 적성 검사를 좀 다양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상담, 그리고 그 적성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러면 이제 너희 유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상담을 할 때는 저희들이 대학 일자리 센터에 있는 전문 그 상담사하고 그다음에 지도 교수님들이 민간 자격증을 딴 지도 교수님들이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럼 진로 설정 단계에서 이제 앞에 부분들은 개별적인 어떤 진로지들하면 또 이제 단체적으로 진로 프론티어 아카데미라는 것을 해서 학생들이 진로 목표에 대한 어떤 전략 수립이라든지 단체 팀십 등을 활용해서 어떤 같이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었고요. 진로 확립 단계에서는 산업체 초청 인사하고 졸업생 진로 특강을 했습니다. 특히 졸업생 진로 특강이 참 좋은 게 요즘 학생들은 교수님 말은 약간 각도를 다르게 듣습니다. 또 뭐 취업 시키려고 또 하냐 하면 이상하게 생겼는데, 선배님 말씀들은 자기 선배 말씀 이야기들은 되게 한 7, 80% 이상, 90% 이상 신뢰를 하면서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졸업한 선배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취업을 했고 또 어떻게 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듣게 해주는 게 좋았는 것 같았습니다. 취업 준비 단계는 이것도 모든 대학들이 다 하는 단계지만은 기업 설명회라든지 취업 박람회를 제한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도 많이 유치를 했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번 공학 계열 중심들입니다. 제조업 중심들인데 특히 저희들 아직까지 좀 미숙한 부분이 이 제조업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설명회라든지 박람회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더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취업 준비 커리어 캠프도 이 부분도 이제 1학년, 이제 2학년 좀 넘어와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취업을 해야 될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취업
커리어를 레벨업 시키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 학생들, 즉 타 전문대학 학생들은 과연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들이 영진 전문대, 전주 비전대, 인덕대 세 개 대학이 연합해서 취업 캠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다 달라서 학생들이 사실 이제 우리 대학에서만 어떤 그런 어떤 취업 프로그램이 아닌 타 대학과 함께함으로 해서 타 대학은 이렇구나 하면 서로 좀 벤치마킹이 되고 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쯤 돼서 취업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이 1대1 입사 지원서 작성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밀착 지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취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메인터넌스 에듀케이션이라 해서 계속 저희들이 타 대학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지만은 계속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취업자 추수지도, 나중에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도교수가 스스로 방문을 해가지고 너 잘 살고 있니, 문제가 없니, 그다음에 혹시 적성에 맞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직무 변경이라든지 이직 상담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 취업 성공 사례 이 부분들은 앞에 이제 졸업생들 와서 설명하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취업 성공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어떤 커뮤니티 아니면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성공한 학생들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입소문, 자기네들끼리 입소문이죠. 이제 교수님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이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DC 인사이드라는 그 적극 커뮤니티도 있죠. 학생들이 사실 그런 커뮤니티가 되게 솔직하게 그런 내용, 솔직하게 어떤 내용을 쓰는데 거기에도 그런 데서 취업 학생들이 한 번씩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취업률을 보면 작년 2021년 기준으로는 대학 알림이 공시로 75%인데 원래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 기준 한 79%로 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 취창업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개인의 일단 좀 프리하게 1대1식으로 계속 학생들의 지원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어떤 반응도 좋았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좀 높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진전문대학교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지금 현재 그 YDC 그 중에서 1대1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 이제 프로세스는 다 알겠는데 예. 사실 1대1로 학생들을 교수님들이 한다는 게 시간적인 그게 되게 어려운데 그 부분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1분 정도만. 이게 저희도 학교의 어떤 내부 시스템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문처에서 체크를 다 합니다. 학생 지도 교수님들이 몇 명 누구인데 몇 명 1대1 지도가 체크가 안 됐다 하면서 전산상으로 소팅해서 띄어서 보냅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그러면 교수님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을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은 실제로 교수님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그 학생 지도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교수님 따라 성향이 좀 다르지만은 저녁에 많이 남아서 학생들한테 1대1로 대부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교수님들 열정이 병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진전문대 교수님들의 그 열정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이광록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